우리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최소 2번은 생각하는 거.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거. 오늘 뭐 먹지 하는 메뉴 선정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본격 먹거리 폭풍수다 프로그램 밥상머리 수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봄이 되면서 정말 만물이 수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먹을거리도 진짜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안전한 먹을거리 전문가분들 모시고 의미 있는 수다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밥상머리 수다 출발! 밥상머리 수다 이번 시간에는요.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대변인실에 새로 발령받은 박희랑 구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수산물 제일 좋아하시죠? 네, 수산물은 사실 다 좋아하는데요. 예. 그중에서 특히 연어를 좋아합니다. 뭐 연어롤, 연어 샐러드, 연어 들어간 음식은 다 좋아합니다. 예, 약간 고가의 음식을 좋아하시네요. 네. 네, 살짝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남의 돈으로 먹을 때 연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 돈으로 먹을 때 힘들어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수산물을 많이 소비를 하는 편인가요? 해양수산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이제 1인당 그 수산물 소비량이 연간 58.4kg으로 거의 많이 먹네요. 네, 일본을 지금 1위라고 합니다. 1위라고요? 네, 1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가? 네, 소비량이 제일 많습니다. 수산물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말씀하신 연어의 나라. 연어의 본산지, 노르웨이. 이쪽이 좀 생각이 나고 네. 또 일본이 수산물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1위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통계 자료는 사실상 식용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일부 사료랑 다른 용도로도 사용된 수산물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58.4kg이라고 하는 이제 1위가 나오긴 했는데요. 노르웨이의 53.3kg, 일본의 50.2kg보다는 이제 당연히 1등이죠. 대단하네요. 어떤 거를 좀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편인가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이제 공급량 자체가 오징어가 1인당 연간 5.4kg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새우, 그 다음이 멸치로 3위로 이렇게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징어, 새우, 멸치면 술안주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생물로 먹는 거 말고도 건조시켜 먹는다거나 염장을 시켜 먹는다거나 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사실 다양한 조리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량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봄철이니까 도다리랑 게가 제철입니다. 도다리 쑥국이 또 요즘 맞습니다. 도다리는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어서 간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먹어도 좋고요. 봄철에는 피로 회복으로 좋다고 합니다. 네, 술안주로도 좋죠. 이 말씀을 중간중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할 때마다 연구원님 눈이 되게 호선을 그리면서 우후! 이런 느낌으로 다 나와가지고 너무 들켰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도다리 쑥국 얘기도 드렸지만 도다리에는 쑥이 잘 어울리는 것처럼 음식과는 좀 궁합이 있잖아요. 네. 이왕이면 좀 수산물이 뭐랑 먹으면 좋다. 이런 궁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멸치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게 제격입니다. 멸치는 당연히 찍어 먹어야 되니까 고추장에 마요네즈, 베이비. 아니에요. 맞는 게 없어요. 네. 와서 한 번도. 멸치에는 풋고추입니다. 풋고추요? 멸치에는 우리가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있잖아요. 근데 칼슘에 인이라고 하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인이 이제 칼슘이 체내 흡수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기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멸치를 먹는 것보다는 풋고추랑 같이 먹어주면 풋고추에 들어있는 이 철분이 체내에 칼슘이 흡수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요. 풋고추에 들어있는 베타캐로틴이 이제 체내 흡수되는 걸 도와주기로 해서 서로 윈윈되는 그런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멸치를 먹으면서 풋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좋죠. 먹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또. 네.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것 중에 새우도 있었는데 새우는 뭐가 좀 잘 어울려요? 네, 새우랑은 이제 표고버섯인데요. 또 새우는 콜레스테롤을 좀 높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표고버섯을 먹어주면 좋은데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 콜레스테롤을 좀 떨어뜨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멸치와 시금치가 있고요. 미역하고 파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장어랑 복숭아가 있습니다. 멸치에는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시금치 들어있는 이 수산이라는 성분이 칼슘하고 만나서 수산 칼슘이 변해서 네. 체내에 칼슘이 흡수되는 거를 좀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파에는 이제 유황이나 인 성분이 들었는데 그 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슘이 체내 흡수되는 거를 이제 막거든요. 그래서 미역에 들어있는 칼슘을 흡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예, 예. 장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고지방식이기도 한데요. 복숭아를 같이 먹어주면 소장에서 지방이 소화될 때 이 유기산 성분이 그 지방 소화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이 마치 궁합이 좋지 않은 그런 식품으로 네. 알려져 있고 잘못하면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후식으로 복숭아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좋다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주워 먹었다가 아주 배가 아파서 죽을 적이 있거든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잘 외워뒀다가 같이 먹고 피해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제일 많이 소비를 한다고 하면 수입은 어느 정도 하는 편인가요? 2017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100여 개국에서 그래요? 네, 107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 한 65%는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뭐 태국 이런 데서 수입이 네. 주로 되고요. 고등어나 이제 갈치 이런 거 이외에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수산물도 많이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지 못한 수산물은 뭐예요? 글쎄 저도 듣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산물도 있었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네. 할 일이 점점 늘어나시겠네요. 예. 그런 수산물이 수입이 되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안전할까? 거든요. 방사능 유출 때문에 음. 좀 사실 좀 걱정스럽기도 그쵸. 하잖아요. 수입국도 다양해지고 수산물의 종류 다양해지는 만큼 이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그런 중요도도 되게 높아지고 있어서 식약처의 책임이 좀 더 커지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연구관님 계속 나와 주실 거죠? 앞으로 쭉? 기회가 된다고 하면 네. 네, 뭐 이제 예. 이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아니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심이신 거잖아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다가 보니까 진짜 어렵네요. 아, 네, 아니, 오늘 좋은 말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어떡해요? 너무 빨리 가시잖아요. 석연이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번에는 수입검사 관리과 관계자분 모시고 더 얘기를 나눠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수입검사관리과의 가정은입니다. 가씨세요? 네, 성이 네. 가씨입니다. 오, 제가 아는 가씨는 가드겸밖에 없는데 아. 가드겸 아시죠? 가드겸. 네, 압니다. 여기서 세대가 나오는 거죠. 예. 전 야구 선수.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아무래도 뭐 국민들의 밥상머리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 좀 바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밥상머리 이 수다에 딱 맞는 저희가 섭외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아까 수산물 소비가 세계 1위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수입 수산물 역시 좀 많을 것 같은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수입 수산물이 많으면은 왜 놀라세요? 결혼하셨습니까? 예. 딸이 둘이에요. 진짜로요? 네. 예, 아주 놀랐습니다. 표정이 되게 너 같은 놈도 결혼해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잘생긴 분이 벌써 결혼을 하셨나 싶어서. 잘생겼으니까 빨리 순간 했죠. 놀랐습니다. 네. 결혼하셨죠? 네, 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쁘니까 빨리 결혼하셨고 잘생겨서 빨리 결혼하셨고. 좀 우회였습니다. 네. 수입산 수산물 믿고 먹어도 됩니까? 예,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오. 제가 오늘 안심하게 드실 수 있도록 와. 책임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단호박으로. 네. 식탁에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 정보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매일 국가별로 위해 정보를 감시하고 조사하고 있고요. 안전하지 못한 수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일단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7년도에 수입 검사를 9만 6천 건 정도 하였고요. 9만 건이요? 예, 9만 6천 건이 수입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예, 그 중에서 부적합으로 한 70건 정도를 적발해서 그것을 예. 일단 사전 폐기하고 차단하였습니다. 진짜 고생하시고 계신데 근데 네네. 아까 들었을 때 뭐 100개 나라 넘는 곳에서 100만 톤이 넘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네, 그거를 맞습니다.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인력도 많이 그렇죠. 들고. 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2016년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그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외 등록 제조업소를 사전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경우는 약정 체결국이 있는데요. 한 6개국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이나 또 수산 부산물 승인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등록 시설은 정부 기관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약정국이 아닐 경우에는 해외 제조업소가 수출하기 전에 7일 전에 저희 쪽에 업체명이라든지 주소지나 또 그런 생산 품목들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어야만 저희 쪽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네네. 일정한 저희 기준을 통과를 한 업체가 예, 업소가. 등록을 해야 예, 그렇죠. 아. 저희 쪽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예, 그쪽에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안전성을 검사를 하고 계신 거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건데 네네. 사실 아시다시피 네. 학창 시절에도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있었듯이 예? 또 사회에서도 말 안 듣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 현지 점검을 나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거를 우리가 시정 조치하거나 재발 방지 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이행 공고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네. 또 식품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저희가 수입 중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통관 단계에서 서류 검사, 서류 검사. 또 현장 검사, 정밀 검사 이 3단계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3단계가 모두 통과해야 식탁 위로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서류 검사의 경우에는요. 위생약정국의 경우에는 뭐 위생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첨부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첨부 서류가 모두 맞아야만 이게 통관이 되는 겁니다. 서류 점검은 사실 근데 조금 뭐랄까요? 편하게 넘어가는 아닙니다. 경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서류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게 굉장히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서류 예. 검사가 뭐 그냥 서류가 보고 대충 좋네 이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다. 그러면은 서류 검사를 통과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서류 검사가 통과되면 현장 검사로 돌입을 하게 예. 되는데요. 일단 저희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검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저희 보세 장시장이라고 하는 냉장 창고가 있습니다. 네. 냉동 창고에 같은 경우에는 한 20도 정도 되고요. 그냥 20도는 아닌 거죠? 냉동이니까. 영하 20도. 영하 20도. 네. 그리고 참치 같은 경우에는 참치. 영하 50도입니다. 김성문 아나운서께서는 영하 50도 냉동 창고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행지도 아니고 그렇죠. 시베리아 가서 그렇다고 하면 여행이니까 그런데 네. 굳이 뭐 거기를 네. 창고에 들어가시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검사관들은 예를 들면 영하 50도 같은 냉동 창고에 들어가면 정말 그 차가운 게 막 살을 에이는 듯하고 네. 또 입도 막 떨리고 이제 생각이 진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표정에서 되게 절박하세요. 절박합니다. 왜냐면 네. 지금 검사관들의 이 모습이 막 생각이 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가슴이 막 아파지고 있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 막 너무 진심이 막 여기서 막 우러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 매일 들어가서 검사하시고 그러시고 그렇죠. 네. 건수가 1년에 96,000건 아닌데. 네. 그 안에서 이글로 짓고 사시겠어요. 너무 힘드시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장 검사를 가게 되면 이제 관능 검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관능 검사요? 예, 이름이 관능 되게- 검사라고 합니다. 되게 느낌이 되게 왜냐하면 우리 오감을 이용해서 네, 관능적인데 되게. 오감을 이용해서 신선도나 이제 외관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별로 색깔이라든지 선도 등이 양호한지를 전부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 상태가 한글 표시 상태가 이게 제품하고 맞는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물이나 아니면 다른 어종들이 혼합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그리고 포장 상태는 정말 양호하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합니다. 현장 네. 검사에서. 예. 그럼 이제 현장 검사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니다. 예. 부적합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 되는 거예요? 전량 수입국으로 반송을 하거나 아. 아니면 제3국을 통해서 반출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폐기 처리하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로 그냥 네. 빠빠이 하는군요. 정밀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냉동 수산물은 중량 측정도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독소 검사도 있고 또 항생제를 위해서 동물용 의약품, 또 병원성 미생물, 중금속 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량 측정은 왜 하는 거죠? 무게를? 그 냉동 수산물 같은 예.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법으로 그 물을 주입했다거나 금속, 그 중국산의 납곡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량을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 예, 얼음막을 일단 제거를 하고 네. 아, 얼음 무게도 빼고. 예. 그렇죠. 얼음 무게 빼고 중량을 측정을 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한 게 한 건이라도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제조업소가 수입업소는 매 건마다 내용량을 검사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중금속 잔류량 검사 이런 내용도 있는데 네, 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 나비나 카드뮴 그리고 메틸수은 같은 것이 검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병원성 미생물로 저희 그 살모넬라나 아하. 아니, 예, 장염 비브리오 예. 같은 거를 7개 종류의 세균을 찾아내는 거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썰파제나 엔로플록사신 52종을 검사를 해서 하게 되면 수산물 대부분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예. 아, 항생제를 너무 많이 넣었을까봐 그걸 검사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잔류기질이 초과하면 그것도 전량 폐기하고 반송조차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량부터 뭐가 남아 있는 건 없는지까지 철저히 검사를 하시는데, 예. 자 이제 검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고생하면서 끝났나요 이제 검사?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언제까지 하세요? 독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독소 검사를 하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방사능 검사와 환경물질 검사를 해야 아. 이제 마지막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돼야지 이제 최종 판정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최종 판정만 남겨놓고 예. 있는 거군요. 네. 예, 저 아나운서님께 한 네.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왜 다니셨습니까? 학교요? 예, 학교를 다니신 이유가 뭐죠? 학교는 뭐 이제 네. 졸업하려고 다녔죠 뭐. 네.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아, 정확했나요? 네, 정확했습니다. 서류 검사, 또 음. 현장 검사, 정밀 검사가 다 끝나서 통관이 되면 수입 신고 확인증이라는 학교에서 졸업장과 같은 똑같은 확인증을 줍니다. 아. 이 확인증이 있어야 저희 수입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은 거고요. 그런 것만 저희 안전하게 식탁에 네. 올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장짜리 종이를 받기 위해서 네. 서류도 넘고 네. 냉동 창고도 들어갔다가 그렇죠. 복도 막 해보고 하는 거군요. 항생물질도 네. 해보고 전부 다 해봅니다. 네. 대단합니다. 수입 수산물 검사관님들도 고생하셨고 네. 또 수입 수산물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두 분 다 고생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저도 네. 고생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조금 좀 안심도 되고 믿음도 생겼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수산물에서는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씀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 정말 감사했고요. 네. 네. 계속 나와주실 거죠? 우리 입수다에도? 저는 뭐 아나운서님이 저 불러주시면 전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네, 저도 불러줘야 나오는 입장이라서 네. 제가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같이 불러주기를 네. 다시 한번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상머리 이수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거를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식약처 그것이 알고 싶다 애청자 Q&A. 질문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해주실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반갑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의식품정책과 김영수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드디어 이름이 굉장히 쉬운 분이 오셨네요. 김영수. 형수. 형수. 예, 네. 맞습니다. 한 번도 맞힌 적이 없어요. 와서 네, 오늘은 첫 번째 사연부터 읽고 시작을 할 텐데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먹을거리는 항상 고민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마트나 시장에 가면 국내산보다 수입산이 더 많이 보입니다. 수입된 국가와 수산물 종류도 다양한 데다 특히 일본 원전 사고 이후론 어딘가 찝찝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입산 수산물, 특히 일본 수산물 믿고 먹어도 안전한가요? 이게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수입이 지금 현재는 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우선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일본산에서 이제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가 2011년도 일어났는데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외에 이제 14개 현에 대해서 농산물 농산물. 네. 농산물 한 27종이 정도 있습니다. 뭐 네네. 버섯류, 고사리, 엽채류 같은 이런 부분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산물이 많이 걱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같은 후쿠시마 인근 8개에 대해서
수산물은 지금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네. 그 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한 거는 수입이 가능이 예, 한 거죠? 그 외 지역에서는 수입은 가능한데요. 예. 대신 이제 방사능 검사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생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증명서를 제출하게끔 의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다는 걸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이제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건데, 네네. 근데 사실 저희가 방사능이라고 하면은 방사능이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싶은데 이게 세슘과 요오드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세슘이나 요오를 설명을 드리면 네. 원전 사고 아니면은 핵실험 폭발을 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이라는 많은 것들이 막 이제 네. 대규로 이제 나오게 돼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세슘과 이런 요오드 같은 물질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많이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얘들은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도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표로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야 된다라는 식약처 기준이 있겠죠? 예, 물론 어느 정도인가요? 있습니다. 네. 나라마다 그 방사능 양을 세슘 양을 제한하는 그 양은 다 다릅니다. 예. 다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라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고하는 기준이 1000베크렐이라는 값이 있는데 1000베크렐. 예, 그거보다 네. 10배 강화된 100베크렐을 우리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1200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100을 적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은 엄격한 기준을 우리가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있은 후에 강화된 건가요? 아니면은 네, 원래 그렇습니다. 강화된 거예요? 원래는 370이었는데 아하.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1986년도에 예.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식약처에서 370이란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 원전 사고가 나면서 100이라는 수치로 강화를 한 것입니다. 네, 네. 사고가 있으니까 좀 강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방사능 검사 정보를 네, 확인할 네. 수 있는 곳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예. 없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방사능 안전 정보라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또 되고요. 아니면 핸드폰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식약처를 치시면 웹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들어가시면 방사능 안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터치만 딱 하시면 바로 현황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아, 뭐 어떤 식품은 그렇습니다. 뭐 다시 돌려보냈다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방사능 때문에? 검출되었다, 안 검출되지 아. 않았다. 매일매일 검사한 것을 이제 거기 현황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금지 조치를 둘러싼 무역 분쟁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세계 무역기구 소송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13년도에 예. 임시특별 조치라는 수입 규제를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강화를 하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팔기한 수산물을 금지를 했고 그리고 그 검사를 하면서 세슘이 미량이라 검출되면 기타 액종 추가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좀 차별이고 너무 무역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일본만을 너무 제한하는 것 같다.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의미에서 이들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된 것이죠. WTO 패널 판정 보고서라는 게 공개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일단?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관이 판정문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쵸. 그 예. 판정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내용이 우리 쪽에 조금 불리한 내용으로 나온 건가요? 우리 쪽으로는 조금 불합치하다는 그런 판정을 좀 내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제품에 대해서 예전에 하던 대로 일반적으로 수입을 해라라는 쪽으로 판정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WTO 세계 무역 기구라고 거기에 분쟁 해결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절차에 따라서 2심에 해당하는 상소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상소한다고 해서 현재 우리 취하고 있는 이런 예. 조치들이 당장 풀리는 것은 아니고 예. 현재 수준 그대로 계속 유지는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식약처는 또 안전한 식품만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철저히 또 관리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저 염려됩니다만 예. 저도 한 가장으로서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입이 되고 있는 일본산 식품은 철저한 검사를 거친 거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막 마음을 놓고 먹어도
괜찮겠죠? 네. 맞습니다. 네. 연구관님은 냉동창고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진 않고 11년도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식약처에서 이제 검사를 바로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직접 부산청에서 담당했던 담당 연구사였습니다. 오. 직접 방사능을 직접 검사를 하고 네 그렇게 했었죠. 갑자기 그동안 해오신 말씀이 신뢰성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직접 하고 계신 분이 나오셔서 또 네, 말씀해 주시니까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 네. 안심하고 드셔야 된다는 말씀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수입 수산물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건강과 직결되는 얘기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또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건강이라는 거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더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요. 건강 쑥쑥, 마음 쑥쑥, 행복한 봄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 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